보셨겠지만 제목은 공유를 하고요. 제가 장희섭 리더님의 초대를 받았는데 너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진짜 평범하거든요. 진짜 평범해서 진짜 드릴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오늘 그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 때는 떨렸는데 서니까 별로 안 떨리네요.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고 약간 그 지식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기레기리님들 리플렉스 잘 들었고요. 리플렉스 저도 그 쓰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 저는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일을 하세요. 저희 집이 이렇게 뭐 풍족한 집이 아니라 이제 어머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회사 식당에서 일을 하세요. 그럼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시면 다리가 굉장히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종종 밤에 쥐가 나셔서 되게 괴로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주물러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쓰고 난 다음에 그 쥐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도 저녁 미팅 끝나고 갔더니 머리에 엘사 쓰시고 밑에 하시고 드라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의 그 경험담은 제가 30대 이후거든요. 갱년기가 좀 시작이 돼가지고 불면이 온 거예요. 불면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때문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목표가 다 아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오게 되는 거고 파트너가 많이 늘어나니 파트너 각각의 그 다양성 때문에 다른 점 때문에 제가 좀 밤을 좀 지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리플렉스를 하고 나면 불면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마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의 제품 후기 잠깐 말씀드렸고요. 저는 지난 세계연도에 사실 그 파운더스까지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파트너가 PT를 마감을 하더니 파운더 내일 지르겠다. 파운더스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힘들면 안 가도 돼. 저 대학은 후배거든요. 언니 괜찮아. 나 에메랄드도 만족하고 시간도 가게 되니까 너무 만족해.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자신의 목표라고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운더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파트너가 나타나리라고 제가 강력하게 기도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성취를 하면서 핀 보너스만 해도 약 1,2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2,2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말 보너스가 한 2,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통장 잔액이 따뜻합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니까 일단 들어오는 캐시백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핀 보너스도 이런 얘기 해도 되죠? 네. 우리 돈 벌러 왔잖아. 그죠? 맞죠? 네. 문화센터 이거 아니죠? 문화센터는 저 재미없는데 정말 재미없는 아닌데 저는 돈 벌려고 왕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 얘기 좋아합니다. 목사 사모가 돈 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 진짜 평범해요. 며칠 전에 우리 오소희 리더님 OM 들었잖아요. 소개를 하는데 막 스펙도 있으신 분인데 저는 스펙이 없어요. 아줌마 스펙밖에 없는데 스펙이 없는데 제가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제가 왜 좀 약간 특별하게 보냐면요. 남편이 목사님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남편이 목사님이 아니고 평범한 그냥 회사원이었다면 저도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목사님 와이프가 사모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특별해졌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는 정말 평범해요. 좀 돌아가실 때 뭐 들었지? 뭐 이러면서 하실 수 있을 텐데 진짜 평범한데 한번 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때 제가 들려주는 아베 얘기는 어때요? 위대하죠. 정말 대단해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고 나서부터는 와 아베 진짜 대단하다라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저는 150만 원 벌고 싶어서 아베 시작했거든요. 150만 원 벌고 싶어요. 정확하게 150만 원만 벌면 저는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150만 원 더 벌고 있겠죠. 월 캐시백이. 그래서 평범하지 않다,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릴게요. 그래서 제가 150만 원 벌려고 아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에 비교적 빨리 간 편이에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빨리 간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진짜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잠깐 보이시죠? 이쪽에 예, 보이는데 여기는 저희 가족인데 저희 아들이 19살, 딸이 16살, 고3, 중3이에요. 사진을 참 안 찍을 나이죠. 대개도 다 리더님도 있죠. 예. 딸 사진 찍자 그러면 이러고 찍고 사진 찍자 이러고 찍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진이 없는데 막 찾아보니까 우리 이 딸내미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예,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희 목사님이시고요. 예. 뉴트리라이트를 먹은 배 같지 않은? 뉴트리라이트를 먹어도 이 정도 배예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들은 금식 기도를 자주 하세요. 금식을 하면 21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 한 20kg 빠졌다가 40kg 찌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이렇게 웃고 지나다가 그래서 뉴트라이트를 먹으면 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핀도 파운드 쌤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배 한번 보고 목사님 얼굴 보고 배 한번 보고 저희가 이번에 싱가포르 오소이리들도 같이 갔는데 저희가 배수정 사장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앉았거든요. 배수정 사장님 저희 남편 보더니 배 한번 보고 얼굴 보고 그래서 뉴트라이트 많이 먹여놔서 이렇다고 그래서 이제 추가 설명으로 목사님이 와서 금식기도를 좀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가 그렇게 생겼고요. 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싱가포르 가가지고 이제 두 사람 부부 사진을 찍을 기회가 별로 없죠. 가족들이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예쁘게 찍어갔고요. 네, 아메이 덕분에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 저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희망으로 아메이가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그 희망을 안고 지금 제가 아줌마 가장이에요. 그래서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진 한번 넘었습니다. 안 넘어가지, 이거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저희 아들 얘기부터 할 거예요. 저희 아들이 아토피로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그냥 아토피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아토피 그냥 가렵고 피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중증 아토피예요. 네,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발가락 여기 이쪽 부분 있잖아. 이쪽 부분이 너덜너덜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하자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 안 할까요? 그걸 이렇게 뜨는 행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기만 해요. 엄마가 떠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19살 정도 되니까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오쉐이 리더님이 아닌 지오쉐이 대표님이 하는 얘기를 같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겠대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걸 하자 그랬을 때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대책을 내는 게 뭐냐면 엄마 그러지 말고 1번부터 6번까지 다 사주면 되잖아. 내가 그거 다 먹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대, 영민아. 이러면서 이러면서 어쨌든 3개월 정도를 하자 해가지고 해서 지금 이제 먹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서 아토피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근데 지금 이제 좋아져서 별로 이제 눈물이 안 나는데 저의 이야기는 아내를 알게 된 것도 바로 중증 아토피 그 아이를 낫게 해주고 싶은 그런 엄마의 이야기예요. 정말 제 인생은 우리 아들 아토피를 어떻게 하면 낫게 해줄까 외에는 이제 엄마 인생에서 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저희가 건물이 있어서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 집 거실에서 시작했어요. 저희 집 거실에서 시작을 했고 성도라면 저희 5식구 시어머니께 가서 5식구 그래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수입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교회에서 수입은 뭐냐 바로 성도님들의 헌금이잖아요. 근데 5식구인데 무슨 헌금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진짜 가난했거든요. 저희가 정말 가난했는데 그래도 제가 잘 살고 싶었었어요. 성장지수라고 그러잖아요. 나아지고 싶은 욕구, 좀 좋아지고 싶은 욕구, 잘 살고 싶은 그 성장지수가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의 꿈을 진짜 놓칠 수 없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들입니다. 4살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 닮아서 진짜 잘생겼거든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그 공부한다고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지금,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예전에는 이 사진만 썼어요. 아들이 못 쓰게 해가지고. 근데 어제, 영민아, 일요일을 한데 이거 사진 써도 될까? 그랬더니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20살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니까 이제 지 사진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요. 우리 아들이,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배워서 제가 지금 우리 아이 아토피가 왜 생겼는지 이유를 알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알지 못했었어요. 네. 그 16개월 때 아토피가 발병하기 시작을 했는데, 생후 한 8개월 정도 때 아이가 이제 콧물이 나는 거예요. 첫 아이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제가 34살에 애를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아과를 쫓아갔죠. 가가지고 그랬더니 감기라고 그러면서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빨리 낳고자 정말 시간 맞춰서 19, 30분이면 19에 맞춰서 정말 잘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는 좋아졌죠. 그러더니 돌 지나고 조금 있다가 이유식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아토피가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가 올라왔는데 또 소아과를 찾아갔죠. 근데 그 리노맥스 있죠. 리노맥스. 아시죠? 애기 키우시는 리노맥스. 그 크림을 선생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조금 발랐거든요. 발랐는데 싹 맞는 거예요. 와, 약은 이렇구나. 그랬는데 그 약 바르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뒤에는 정확하게 그 바른 부위 2배로 아토피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저 아들의 아토피와 저의 이제 사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양약으로 안 되겠구나. 그때도 스테로이드 뭐 부작용 그런 것을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한의원을 가게 됐어요. 소아 한의원 유명한 데 아시죠? 있잖아요. 그거든요.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정말 그때 저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월급이 170만 원, 1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쵸? 너무 적죠? 그걸 어떻게 살아?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그 돈을 70만 원 정도를 내 아토피 치료비에 씁니다. 바르고 먹고 입욕제, 그 다음에 가려울 때 먹는 거, 바르는 거, 그런 거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70만 원을 들여가지고 애를 막 치료를 하는데 안 나아지는 거예요.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고생을 시키다가 안 되겠다. 양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카톨릭 병원으로 갑니다. 카톨릭 병원 가서 한 2년 정도를 또 애를 고생을 시키는데, 양양은 정말 거짓말같이 나아요. 정말 거짓말같이 나아요. 애가 이렇게 살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은 건가? 그래서 약을 끊었거든요. 한약보다 더한 양약의 후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 전신 아토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아이가 한 6살 정도 됐는데, 아기 때는 얘가 잠을 못 자니까 저랑 손을 묶고 잤거든요. 왜 이제 가려우면 이렇게 긁잖아요. 그때 손을 이렇게 들게 되면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처치를 해주거든요. 연고를 바른다든지 로션을 바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커버리니까 엄마가 자는 틈에서 지가 이렇게 끌어서 지가 긁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면 이미 이불이며 지 옷이며 막 이랬거든요. 어린이집 갈 때 여기 목에 이거 가지 소수건 있잖아요. 묶어주거든요. 그걸 데리고 오면 그걸 못 뜯어요. 왜? 직물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직물이 이렇게 흐르거든. 아이 가만히 있어 보면요. 그래서 그 직물이 이렇게 하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제가 표피, 진피, 피하지만 우리 피부 구조 배우잖아요. 진피를 확실하게 맞잖아요, 우리 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따뜻한 물을 조금 묻히고 하면 애가 자지러져요. 자지러지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애 잡고 눕혀가지고 조금 묻히게 해가지고 애가 좀 괜찮은, 지도 그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또 로션을 막 처벌 발라가지고 약 먹이고 이렇게 해서 재우거든요. 그때 삶은 제가 1시간 반 정도밖에 잠을 못 잤고요. 이랬었거든요. 그때 삶은 정말 처참했었어요. 온 가족이 처참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나 힘이 드신지 한 애 6살인가 7살 때, 제가 우리 아이 7살 때 제가 아무 상황을 시작을 했거든요. 6살 때인가 5살 때였구나. 우리 영민이가 죽고 싶다고 그러는, 우리 아들 이름이 영민이거든요. 영민이가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죽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친할머니니까 완전 속이 뒤집히시는 거예요. 영선아 약 사봐 우리 다 먹고 죽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가족들을 진정을 시키고 애를 끌어안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재웠는데 아직도 눈물이 나나 그러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까 해도 지금 한약도 안 되고 양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가 있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걔네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다단계 제품을 다 썼어요. 대보세요. 저 그 다 썼어요. 그래도 마케팅 플랜도 잘 알아요. 저는. 바이너리 방식, 유니레벨 방식, 우리처럼 브레이크 워크에서 다 알아요. 다 설명할 줄 알아요. 왜요? 그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마케팅 플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품 설명을 안 하고. 저는 우리 아이 아토피가 힘든데, 그죠? 그래가지고 뭐 무슨 너무 많고 그다음에 애터미도 왔었어요. 그다음에 또 그거 혹시 그거 아세요? 테크? 그것도 왔어요. 그게 뭐 만나테크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만들어서 영민이를 꼭 먹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요. 정말 그 제품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제품을 끊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치 그 SOP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먹이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를 엄청 고생을 시켰어요. 근데 그 많은 다단계 제품을 썼는데 딱 한 회사의 제품을 안 썼어요. 어딜까요? 네, 아메였어요. 네. 아메 제품은 안 쓰고 아메를 쓰면 안 되겠는 거야. 이름도 아미잖아. 왜? 암으로 가는 기니까. 그래서 안 쓰고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 친구분이 이제 이천에 살고 계시는데 이 로션 말고 여기 그 주황색 뚜껑 있죠. 우리 지혜리치 로션. 그걸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또 꿀 알러지가 있네요. 먹지도 못하고 바르지도 못해요. 제가 지혜리치 로션을 바르고 우리 아이 손을 이렇게 검사하면 한 19가지 있으면요. 한 17가지가 다 걸려요. 네, 그 정도로 아이가 그런 아이거든요. 저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영민이 엄마 이거 한번 발라봐봐. 제가 꿀 알러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꿀 안 들어가서 이거 한번 발라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품이잖아요. 더 이상 제품이 없잖아요. 안 발라본 거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 로션하고 또 바디 젤인가 있었어요. 파란 뚜껑에. 네, 그거를 이제 거품을 이렇게 내가지고 아이를 한번 씻겨봤어요. 근데 그 씻기고 난 다음에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 씻기고 나면 제 손이 약간 뻑뻑한데 얘로 씻기고 나면요 제 손이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 자각을 못하고 그냥 애가 아픈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 발라줬는데 이걸 바르고 난 다음에 한 3일 정도 지나니까요 1시간 반 자는 아이가 3시간을 자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5시간을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온 게 뭐냐면요 인테스트 플로라. 지금 이제 밸런스 365인데 인테스트 플로라거든요. 그걸 먹이니까요 아이가 차츰차츰 나아가서 7살, 8살 되니까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 거의 못 다니고 있었거든요. 한번 일주일 갔다, 그러니까 하루 갔다 오면 며칠씩 누워있고 이런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메이가 이 제품으로 오게 되고 이 제품. 지금도 우리 아이 책상 위에 있어요. 자기를 낫게 해준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책상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아메이는 제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뭐냐 바로 이제 목회입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그마한 이제 상가복무를 얻어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와봤자 2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생명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7년만 넘으면 2억을 받는 생명보험이었는데 그걸 해약을 했어요. 해약을 했더니 한 70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몇 달 살았어요. 7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0개월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때 삶은 어땠냐면요. 여기 복숭아 사건도 나오는데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반 나눠서 우리 아이 비벼주고 막 이랬던 시절이에요. 네.
예,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제가 제 얘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가스 끊긴 얘기. 가스는 언제 끊겨서 드라마틱하죠? 지금 이 계절이죠? 네. 이 계절에 한번 끊기고요. 2월달에도 한번 끊겼거든요. 2번 정도 끊겼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집에로 왔는데 엄마 왜 이렇게 추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춥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일러 이게 컨트롤하는 게 그거 봤더니 뭐가 뜨는 거예요. 깜빡깜빡 뜨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제품은 이제 그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때리거나 아니면 껐다 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껐다 켰어요. 껐다 켰는데도 계속 똑같은 사인이 떠요. 그때가 5시 30분. 6시 되면 직원이 퇴근을 하잖아요. 5시 30분 귀뚜라미에 전화를 했어. 이러이러한 사인이 뜹니다. 그랬더니 상담원이 고객님 죄송하지만 가스비를 내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끊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스 그 컨트롤러에 뭔가 뜨잖아요. 그러면 트라우마 있어요. 당장 막 이러거든요. 네. 며칠 전에도 여름에 그게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 닥달해가지고 당장 고쳐놓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는 거. 그래서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한 달 20만 원 정도 살고 있는데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저 둘째 언니가 좀 괜찮게 사는데 그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언니는 성격이 굉장히 불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결혼한 걸 반대했던 언니예요. 목회자하고 결혼한 걸 반대한 언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전도사하고 왜 결혼을 해? 이러는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 시집 가가지고 내가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얼마 필요해? 그래서 20만 원 그랬더니 20만 원 붙여주더라고. 그래 그걸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 되는 것도 다 팔아드리고 아이 돌반지 그다음에 팔찌. 그래서 돌잔치 때 왜 돌반지를 주고 팔찌를 주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살림 어려우면 팔아서 써라 그런 의미인지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번쩍이는 건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넥타이 사건이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팔 게 없나 싶어가지고 장롱을 더 뒤졌는데 우리 남편 넥타이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면서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보화당에 가서 팔아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 가짜라서 못 팔아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닫고 나오는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쪽팔린 게 처음이었어요. 정말 크게 내 얼굴이 팔리고 쪽팔린다 얘기해도 되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진짜 제 인생의 큰 가난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는 저희 이제 친정은 그닥 못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은 어디냐 바로 거제도예요. 거제도고 거제도 가면 이제 통영하고 거제도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굴이거든요. 그래서 굴을 까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굴을 통해서 저희 그 5 남매를 다 키우셨거든요. 네, 농사도 지으시고. 그래서 괜찮게 살았는데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제가 15살에 좀 뭔가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가난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가난이 그때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예전에 했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겠다 싶어서 가난했던 얘기 또 있는요. 저희가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 되면 연말 보너스라는 거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는 700만 원, 1,100만 원, 1,600만 원 있는데 처음에는 700만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파트너로 독립을 시켜서 1,600만 원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맛있는 데를 먹으러 갔어요. 맛있는 데를 먹으러 갔거든요. 아이들 사주면서 많이 먹어라 어쩌는데 우리 아이들 하도 공부 잘하고요. 가가지고 밥 양이 되게 짜요. 입이 되게 짧아요. 애들이 많이 먹이고 싶어도 못 먹여요. 네, 어렸을 때 하도 공부 잘하고 그래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막 밥을 먹는데 그 느낌 아세요? 밥을 먹고 있는데 배고픈 느낌? 먹고 있는데 배가 고픈 느낌 혹시 아세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나 왜 배고프지 자꾸? 하우스 PT였었거든요. 근데 왜 배고프지? 그동안 그 부족했던 것이 이 1,600만 원의 킥보너스, 그러니까 연말 보너스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했더니 네, 통장이 배고픈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배고파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은 배 안 고파요. 지금은 한 끼 정도 안 먹고
우리 리더님들, 우리 그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낮에 그 일정상 점심 못 먹고 건너뛰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굶으면 되게 행복해.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차에서 그 우리 김밥 먹는 사진 찍고 올리고 그러시잖아요. 나 일정이 빡빡해서 뭐 김밥 먹고 움직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당시는 배가 너무 고파서. 근데 지금은 저녁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요. 근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 시절에 저에게 이제 일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오게 돼요? 보험이 오게 됩니다. 영민이 엄마 보험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빨간별 선생님이 영민이 엄마, 영민이가 되게 똑똑하니까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고 영선 씨 회사로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저한테 로션을 갖다 준 그분은 아메이를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아메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겠죠. 제가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15살 때 거제도에서 우리 언니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중학교를 나오게 되고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고 대학을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LG라는 그룹의 그룹 공채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LG에 들어가게 돼서 제가 이제 국어국문학과로 나왔거든요. 우리 장인선생님은 국어교육학과로 나오시고 저는 국어국문학과로 나왔는데 국어국문학과에 회사 취직하면 어느 부서에 배정이 되죠? 홍보팀밖에 갈 데가 없어요. 기사 써야 되니까 사고 만들어야 되고 홍보 영화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카피라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잘했습니다 그때 저.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저는 왜 시골에서 올라왔냐면요. 시골에 이렇게 둘러보면 바다와 산밖에 없어. 그때는 기회라는 단어가 몰랐었는데 뭔가 이 시골에서는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저 높은 빌딩 안에서 뭔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에서 공부를 해야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5살 때 저 혼자 올라와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올라오게 돼요. 시골에서 올라갔더니 세상에 버스마다 번호가 있대요. 나 너무 놀랬잖아. 우리 시골은 1시간마다 버스 한 대씩 다니는데 버스에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랐을 때 방배동에 살았는데 방배동 제가 이제 학교가 없어가지고 영등포에서 학교가 떨어졌거든요. 가는데 중앙대 그쪽에서 흑석동에서 111번을 갈아타고 이렇게 내리래. 알겠어. 그러면서 111번 갈아타고 기다리는데 111 다시 일이 있는 거야. 비슷하겠지 하고 탔더니 전혀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사투리에서 아저씨 111번하고 111번 다시 달라요. 그랬더니 학생이 달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려가 건너가서 왜 타라면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놀라운 사연. 버스에 번호가 있어요. 시골에는 원래 이래요. 네, 그러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고 서울의 지하철 노선상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1학년 때는 열심히 술 먹었어요. 그래서 빗불 나왔거든요. 제가 그때 마신 술을 아직 해장하고 있잖아요. 네, 뜨끈한 국물 먹고 속이 이렇게 풀리면 야 대학교 때 먹었던 술이 이제서야 풀리네 이러면서 막 웃기려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회사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 뭐 잘 살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친구들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월급이 좀 높아서 여유롭기는 해도 그래서 제가 먼저 차를 사기도 하고 친구들보다 해외여행을 먼저 가긴 하는데 부자라는 개념이 안 드는 거예요. 성공자 개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연애보다는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부자는 20대에 결정된다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읽고 있더니 저희 홍보팀 과장님이 영선씨 부자 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온 목적이 뭔데요? 부자 되려고 왔어요. 서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래. 이 책을 주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어머나이프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있잖아요. 저한테 처음에 온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머나이프예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부자 되고 싶다 했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P까지 갔었거든요. 거기도 SP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대기업이니까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끌려갔어요. 인사부장님한테. 하면 안 돼? 예. 심할 쓰서? 예. 호복 깎여? 예. 그러면서 호복까지 깎으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책을 읽고 제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떤 충격이었냐? 이것을 아직도 우리는 설명을 하죠. 네, 저도 오늘도 설명을 했었고요. 어제도 설명을 했었는데 자산 수입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자산 수입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과 좋은 회사 취직하면 성공하게 될 거야.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성공이 나한테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노동소득의 마인드로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될 거라고.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데. 그래서 자산 수입을 보는 영역은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29살 때 이 책을 읽었던 게 생각이 났고 마침 저희 스폰서도 이 책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아메이를 하기로 결단을 하는데 아메이를 처음 시작하면 10,000원 받잖아요. 지금은 10,000원이지만 제가 그때 7,800원이었거든요. 3%때. 네. 이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 10,000원이 저에게는 아까도 되게 희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0,000원이 공이 하나 더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희망이 저에게 보이던 거죠. 이 10만 원이 공 하나 더 붙어가지고 100만 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요? 1,000만 원 들어올 수도 있겠다. 우리 빅보너스, 비전보너스 지금 발표가 되면서 가슴이 벌렁거리는 리더들이 많으시죠? 내 인생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각이 바로 이 책을 읽고 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정말 저는 150만 원 벌고 싶어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 7,800원이 78,000원도 될 수 있고 78만 원도 될 수 있겠네? 나 150만 원만 벌면 그때 우리 남편이 하도 집이 가난하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를 조금 해요. 그래서 영어를 애들 가르치러 갔어요. 근데 그 영어 학원의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했던 얘기. 우리 남편이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는데 몇 달 정도 지나서 자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래?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학원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이러더라? 선생님 저한테 잘하세요. 왜? 제가 학원비 내야지 선생님 월급 뺐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싸가지 새끼. 누가 이 새끼가 진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미친 새끼 그거는 부모 잘못이야 막 있는 대로 같이 욕해주면 뒤돌아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아토피에 이렇게 치료하느라 정신 하나 없었고요. 우리 남편은 그나마 그걸 벌어줘가지고 애 약값을 내야 되니까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50만 원만 딱 벌면 이 남편이 목회만 하면 되겠구나. 목회만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150만 원 벌고자 아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3%, 6%, 9% 있었겠죠. 네. 3%에서 15%를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뭐 했는지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이제 파트너들이 생겨서 파트너를 가르쳐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3%에서 15% 정도 어떻게 갔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야지만이 파트너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3%에서 15% 계시는 리더님 계시다면요. 습관 들이기가 지금 그 시기예요. 매출도 중요하고 PB도 중요하고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일의 형태가 달라요. 미팅을 해야 돼요. 학습이라는 걸 해야 돼요. 미팅을 통해서 학습하고 음원을 통해서 학습하고 책을 통해서 학습한 것을 알려야 돼요. 학습만 하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그럼 알리기만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잘 파는 사람들은 15%, 더 잘 파는 사람들은 1,000만 PB까지 하고 그 다음 달에 그만두죠. 네, 그만둡니다. 팔기만 해 PB만 올려서는요 9%, 12%밖에 못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의 형태가 다르구나. 왜? 자산 수입이죠. 자산 수입이니까 노동소득의 마인드로 이 사업을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왜 자꾸 대구를 가자고 그러지? 버스 빌려가지고 여기서 대구 가시려면 그래도 7시 반 8시 출발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저기 이제 안 사는 시. 근데 자꾸 대구로 가자고 1년에 한 번씩 큰 부산을 가자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 안 됐어요, 리더님. 그래서 교회 핑계대고 초창기 때는 안 갔었거든요. 핀이 멈추더라고요. 핀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핀업이 안 돼서 은근슬쩍 따라나갔거든요. 그때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요. 주일날에도 미팅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면 끝날 시간이니까 제가 못 가고 예배 끝나고 갈 수 있는 대구 정도 있으면 제가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프터라도 하고 오자. 그래서 자세를 바꾸니까요. 그때부터 슬금슬금 피임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3%에서 15%는요. 습관들이지. 대구도 가세요. 한 번, 몇 번, 한 5, 6번 가시면요. 대구가 천안 정도의 거리가 느껴져요. 근데 천안 좀 한번 있다 대구.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쵸? 우리 며칠 전에 지난주에 갔다 왔나요? 지난주에 갔다 왔죠? 와인 다 드셨어요? 그 상에 있는 거? 네. 부족했죠? 우리 형제 파트너, 저희 파트너를 이제 맺는데 스포son이 언제 먹어? 지금 먹어? 계속 먹어? 계속 하라. 저희 교회에서 성찬이라고 하잖아요. 포도주랑 이제 빵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왜 포도 주스를 하냐? 성경에는 와인으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포도주 잔이만큼 이거 저희 그 보혈로 제가 시키지 않는다. 애들이 대모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 알겠다. 그래가지고 포도주로 바꿨어요. 투명한 잔에는 포도주, 이제 술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목사님 진짜 술을 못 하시거든요. 종이컵 이게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찬하고 난 다음에 포도주 요만큼 남았잖아요. 저는 주님의 보혈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은제가 많아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먹었는데 어쨌든 대구가 이제 천안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SP부터 파운더스 PT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요 나 다 알 줄 알아. 제가 처음에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사업 설명을 듣고 제품 설명을 듣고 데모를 배우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2-3번 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팅을 안 나갔어요. 미팅을 안 나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스포서가 전화 왔어요. 미팅 왜 안 나가세요? 스포서님 너 다 할 줄 알아요. 제품 설명도 할 줄 알고요. STP 다 할 줄 알아요. 저 육사이 잘잘잘 할 줄 알고 저 다이아몬드 핀까지 설명할 수 있다요? 이러면서 우리 스포서님 웃으시면서 저희 상위 스포서님이 김미자 스포서님이시거든요. 김미자 스포서님이 그날 오후에 오셨더라고요. 목요일 날이 주로 오전에 OM인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얘기. 당신은 리더님은 할 수 있겠지만 리더님 파트너들은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되게 교만했었어요. 기능적이면 아주 우수했거든요. 뭘 맡겨놔도 잘잘잘잘 하니까. 네, 근데 하면서 제가 겸손을 배운 시기인데 제가 파운더스 PT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러니까 파운더스 PT를 정확하게 7년을 해요.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7년을 해요. 누구는 7년 동안 파운더스 수업도 가는데. 근데 제가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하거든요. 2012년도에 했구나. 네, 하게 되는데 비교적 빠른 시간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하고요. 2013년도 첫 여행 코타키나발루를 가고요. 어느 시절 얘기야. 네,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렇게 온 만큼 내 파트너도 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파트너들이 12%, 15%에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 2-3년을 파트너들 이렇게 찌르고 운동했어요. 나는 1년 반, 2년 만에 파운더스 PT인데 자기는 뭐야? 능력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엄청 그때 파트너 엄청 잃었어요. 혹시 그런 마음 드시더라도 눈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포크페이스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이러면서 막 설명해주고 이러거든요. 리더님 그것도 몰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 상처입으면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몰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파트너가 떠나가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넘하고 제가 그때만 해도 한 3레그 해가지고 사이드 볼륨으로 680 막히는 1000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첫 번째 레그 독립을 그 정도구나. 그래서 근데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떻게? 겸손해야겠다. 내가 저 파트너들이 왜 성장하지 못하지? 내가 뭘 못 가르치고 있는 거지? 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제 자랑해도 돼요? 네. 저 자랑하면 우리 파트너도 노트 잡고 막 갈라고 하는 거예요. 가방 챙기고 밥 먹어야 스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님 주신 재능 중에 키도 안 주셨어요. 키도 안 주셨고 돈 잘 버는 남편도 안 주셨고 이렇게 다 안 주셨는데 딱 하나 주신 게 있어요. 한 번 보면 기억하는 제품 이렇게 한 번 보잖아요. 그럼 설명이 많아요.
예전은, 요즘에는 안 그래도 예전에는요, 호텔에 모아놓고, 셰라톤 호텔에, 장희선이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셰라톤 호텔에 그 신제품 세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듣고요, 그 다음에 호미팅. 우리 스폰서가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저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왜 안 되지? 어제 똑같이 들었잖아, 리더님.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똑같이 들었잖아. 이거 봐봐. 기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뭉치게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그쪽에 달란트가 있거든. 그제서 알았거든. 저 아메 안 했으면 제가 기억이 그렇게 출중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파트너를 끼고 시작한 지는 사파이어 때문이죠. 그래서 7년을 몸부림을 칩니다. 처음에는 교만 덩어리였다가 겸손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파트너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들이팠어요. 뉴트라이트. 그래서 제가 지금 뉴트라이트 매출이 80%인 거예요. 미쳤죠? 미친 거예요,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뉴트라이트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지금도 제가 지금 써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빵 한 조각 굽지 않고 제가 파운더스 엠비에 들어왔어요. 빵 구울 줄 몰라요. 이게 이제 동기 져야 될 텐데요. 저는 찹쌀파이밖에 못 구워요. 베이킹을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왔어요. 왜? 저는 그걸 정말 못해요. 왜 자꾸 머랭이 꺼져요? 머랭이 꺼져 자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식단은 브라우니도 안 돼. 더욱 싹 꺼져. 맵보자도 꺼져. 안 해보란다. 나는 뉴트라이트만 팔란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배워야 되겠죠. 지금 배우려고 파트너들을 쫓아하고 있습니다. 파운더스 PT부터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나는 아직 파운더스 PT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아직 파운더스 PT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가 뛰고 있거든요. 비로소 상담이 가능하신. 참 겸손된 표현이죠, 그렇죠? 이제서야 상담이 가능해요, 제가. 왜? 맨날 정죄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야? 왜 못하는 거야? 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왜 아픈지, 왜 두려워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상담을 지금 요즘에서 하게 되었고요. 이 상담이 매출과 관련된 상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친구가 왜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그 심리적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되어가지고요. 이제서야 제가 스폰서가 된 것 같아요. 이제서야 스폰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을 지켜야 하는 시기. 제가 지금 이제 갱년기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파트너가 많이 생기니까 챙겨야 될 레그들도 제가 지금 한 5레그까지 나와 있거든요. 6레그 한 번만 참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비전 보너스를 받기 위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5레그로 돌리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좀 더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의 아메인이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저희 아메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계형 아무도 안 계시죠? 왜? 여기는 수지 많은 동네잖아. 첫 단계 때 두 단계 때 수지 많은 동네라면서요. 수지잖아요. 수지 많은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생계형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계형이고 아직도 생계형이에요. 저는 한 파운더스 수석 정도 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의 이제서야 가나가 이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체감으로는 파운더스 피트. 제가 지금 생각하는 파운더스 피트. 생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말이 필요해요? 그죠? 저는 1000만을 하지 않으면요 아까처럼 가스가 끊겨요. 우리 집이. 제가 1000만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 약을 사줄 수가 없고 우리 아이 인테스트 플로라를 사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 유산균을 사줄 수가 없고 그래서 생계형을 했어요. 근데 생계형이 아닌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우리 파트너를 보니까요 빌더를 하겠다고 빌더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안 들었냐고 입을 뒤집어서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하면 이유가 많아. 생리통도 이유고 택배가 올 것 같아서도 이유고 시어머니가 올 것 같아도 이유고 막 이유가 되게 많더라고요.
달에 내가 12%를 목표를 하고 15%를 목표를 하고 18%를 목표를 했는데 그냥 못했어. 지금 우리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잖아. 오늘 28일이죠. 예, 29, 30, 3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3일 동안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미 포기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 달에 15% 해도 그 다음 달 생활에 큰 변화가 있어요. 우리 내 차 갑자기 벤츠로 바꿀 수 있나요?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도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이 얘기를 해서 제가 파트너를 이룬 경험이 있는데 남편 수입 없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해요. 남편 수입 없다고 내 월급 없다고 생각하고 아메를 좀 해봐봐. 어이 짜릿한데요? 무슨 부모님? 마음으로만 생계형으로 하세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다가 반드시 임계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넘어야 되는데 자꾸 99도까지 물을 끓이다가 그냥 꺼버려. 안 끓는다고. 자꾸 98도에서 자꾸 불을 꺼버려. 그럼 평생 물을 끓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얘기하면 복의 문이 열리는 시점에서 그냥 문을 확 닫아보고 돌아간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고 복도 없어라 복도 없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꾸 임계점을 만나게 돼요. 자꾸 돌아가. 알바를 한다고 편의점 알바 밤새도록 해가지고 다크서클 내려가고 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아베를 돌아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일들은 시작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알바를 하고 뭐 어디를 가고 뭘 하고 시작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한 곳으로 정하지 않으면요 결과가 없거든요. 보드셰프의 이기는 습관을 읽어보면요 그 네 번째 습관이 뭐냐면요 폭을 좁고 깊게 팔아요. 좁고 깊게 팔아요.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냐? 그 실패를, 그 임계점을 만났을 때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얘기해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성공자는 많은 실패. 여기서 제일 많은 실패를 한 분이 누구시죠? 장희석 리더님이시죠. 오인할 리더님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기 계신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낯을 엄청 많이 가리는 사람. 목사 사모님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교회 새송도가 오잖아요. 제가 사모인 지 한 6개월 뒤에 맨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 권사님인가 보다 아니면 집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뭐냐면요. 아메이를 성공을 하면 집에만 있는 집에만 있기 위해서 집이 없었지. 오늘도 가서 이제 오피스 갈아입는다고 잠깐 들어가서 오피스 갈아입고 집이 없어요. 집에 있기 위해서 저는 집이 없어요. 50대를 제가 불살이라고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50대 불살아도 안 추워요. 제가 40대를 그렇게 한번 살아봤거든요. 안 춥더라고요. 아메를 시작을 할 때 10년만 여기서 한번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그 결과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자라고 저는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1, 2년 하고 몇 달 하고 몇 번 알아보고 몇 번 대구 따라다니면서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10년 해보자. 10년 해보자. 그리고 다시 50대를 제가 10년 50대를 한번 보내보자. 그러면 60대는 정말 멋지겠죠. 그쵸? 생계형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능력 뛰어나신 분들은 아유 뭐 아메 아니어도 나는 먹고 살게 있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있었어요. 저도 다른 일 하려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 자산이 없으면 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돈이 없는데 교회가 갑자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거든요. 목회라는 게 되게 웃겨요, 여러분. 아멘이면 100의 노력을 하면 그게 언젠가는 결과가 나오죠. 목회는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의 노력을 했는데 100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 수원에 큰 수목교회 하나 있거든요. 그냥 물러받았어.
확장이 되겠구나. 내 수입이 만약에 150만 원을 받으면 이 150만 원이 1,500만 원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근데 아메는 1,500만 원 될 수 있어요. 2천만 원을 될 수 있고요. 1억도 될 수 있어요. 100만 달러를 될 수 있어요. 파운드스 트리플 크라운 가면 100만 달러를 될 수 있어요. 전 연봉 10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것밖에 할 줄 몰라. 아멘밖에 할 줄 몰라.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고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아멘 안 해. 엄마 다이아몬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가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멘 얘기만 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아멘 얘기면 뭐? 아멘? 있잖아. 디플렉스가 나다다다다다다다 그럼 조용히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얘기하면 막 얘기를 하거든요. 10년간 해보자. 그리고 그 10년 뒤의 결과로 결정하자.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인생의 항구가는 치료돼도 괜찮아. 우리 파트너들에게 얘기합니다. 안 죽어! 제발! 안 죽는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봤잖아. 안 죽더라고. 거절받아도 안 죽고, 부정을 크게 받아도, 그녀가 그년이 돼도 안 죽어. 열심히, 그쵸? 열심히 친한 친구에서 설정을 했는데 그년이 전화를 안 받잖아요. 안 받잖아요. 만나자 하면 안 받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그 거절 많이 받으시는 다이아몬드예요. 진짜. 근데 그 거절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 계속 그런 분들, 우리 파트너였는데 그 두려움을 스포서는 제가 두려움을 좀 이겨낸다고 내가 사람을 좀 이제 내 도움을 받을게. 이런 얘기를 그게 가능해요? 아니죠? 그 두려움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외투 입듯이 걔랑같이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사람 무서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저거. 아직도 두려움이 뒤에 보여요? 그 다음에 저는 소통대신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놓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감정적인 손해도 봐요. 제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래요.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특히 지금 초기 사업자가 선교사님이 이제 후원이 되셔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서도 제가 더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약간 감정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ENTJ거든요. 감정 따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 만나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는 파트너가 와서 상담하면 스포츠님 제가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감정 없고 앞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리 못하는 거. 리더님이 저기 택화를 이게 안 했고 소비자 3명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났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파트너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봐봐. 하루에 3명을 만나게 되면 한 달에 얼마를 만나게 되고 소비자를 300에서 50명을 만나게 되면 15%를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사업자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힘든 마음이 공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 우리 파트너 이분이 점점 멀어져. 니들 듣고 있잖아. 내가 니들 위해 사진 플랜이 있잖아. 그러면 사진을 막 그려줘요. 이미 힘들다는 감정을 못 만져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잘해요. 우리는 왜 힘들까? 속에서 올라오고 왜 힘들까? 이유가 뭐야? 내가 능력이 없었을지 미안해. 뭐 이러면서 하트 나오면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 애쓰는 보여? 네. ENTJ시잖아요. 그리고 스포츠는 앞으로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요. 저는 항상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좋지? 그래 잘 하자. 감정적으로 손해보고요. 그리고 시간도 손해보고요. 물질적인 것도 손해봐요. PB도 손해봐요. 저 개인 PB 없거든요. 겨우 하나 있는 거 그거 있어요. 10만원짜리 장소. 그거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그래서 10만원짜리 5만 PB겠죠? 그거밖에 없어요. 저처럼 하라는 얘기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스포너님과 상담하십시오. 소통 대신하잖아요. 파트너에게 잘 가르쳐주자. 제대로 가르쳐주자. 돈 되게 하자. 6번. 파트너들을 잘 가르쳐주자.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일단 제품 가르쳐야 되겠죠.
제품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저는요 한마디로 가르쳐요. 리플렉스를 그러면 한마디로 설명 쫙 해주셨는데 김혜경 리더님 그럼 리플렉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호미팅에서 물어요. 호미팅에서 묻는다고요? 물어요. 그러면 칼슘의 칼맥대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이 칼맥대에서 칼슘은 뼈에 드는 보험 같아요. 보험은 한두 달 안 들잖아요. 10년, 20년 들잖아요. 그래서 칼슘은 10년, 20년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마디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우리 그 비전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항반 색소의 밀도를 높여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항반 색소의 밀도? 우리 그 프린트 잉크 있죠? 잉크가 떨어지면 어때요? 리필하죠? 그것처럼 너희 항반 색소를 이 제품으로 리필할 수 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들이 제품 전달하는 거예요. GMA는 있잖아. 에스트로겐은 여자를 지키는 방패잖아? 여자를 지키는 방패야.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면 내 몸을, 여성을 지켜주는 방패를 없는 거야.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걸 가르쳐 주니까요. PB를 띄우대요. PB가 띄우면 제 통장에 돈 들어가요? 아니면 그들 통장에 돈 들어가요? 신입도 안 내네요, 내 파트너들? 나한테? 자꾸 네 사업에는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나한테 신입 좀 내!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당당히. 네. 그래서 잘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그 사업 설명할 때도 왜 사업 설명을 못하는 걸까라고 했더니 12% 특히 12% 고민 되게 많이 할 핀이잖아요. 내가 받은 30만 원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너 그거 한 달 내내 대구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 벌어? 하면 되잖아. 자꾸 대구 얘기하는데. 새벽같이 대구 갔다 오지만 얼마 벌어? 30만 원. 야, 그밖에 무슨 그 난리를 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 쪼그라들죠. 근데 로봇 기업 쌓기의 부자와 가난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나 30만 원 벌어.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러잖아요. 앉아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산의 30만 원, 노동 수입의 30만 원을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 교육을 엄청 많이 합니다. 아침마다 동기부여 영상 6분에서 한 10분 정도 동기부여 영상을 계속 올려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많아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폰서님 저 가난한 마인드죠? 알지? 네. 성교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뭔가 걱정이 돼서 집에 일찍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잘 해결되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카톡을 띄웠더니 잘 해결됐고 그분이 이제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사모님 제가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짜는 거잖아요. 제가 장애인들이 차를 얻어탔어. 어머 리더님 죄송해요. 번거롭게 저를 채우니 하면 저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그죠? 저분은 피해를 입으시고 괜히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리더님 시간 내주셔서 제가 너무나 편하게 여기 정말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은혜를 베푸신 분. 나는 은혜 입은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의 관심입니다. 파트너에 향한. 봐라. 입만 살았다. 그래서 알겠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가난한 말이죠? 네. 계속 써보세요. 우리 좀 사이 달라진다. 자꾸 내가 가해를 하게 되잖아. 송교사님 자꾸 피해 있고. 알았어. 그래서 잘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돈 되게 하죠. 렉을 잘 짜게 합니다. 돈 되게 짜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대기를 독립하게 되면 어떻게 사이트를 벌려서 어떻게 하면 돈이 되겠지. 스포너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제가 자존심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뭐였냐면요. 제가 아메이 하면서 가장 생각이 많은 눈물이 가장 많이 났던 사건이에요. 천만을 가고 있었거든요. 파운더스피티를 막 가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완성하기 한 3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언니가 정수기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 결제를 안 해. 언니 정수기 결제해서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그 다음날 언니 그런데 할 거야. 그 3일째 되는 날 안 되겠다 싶어 찾아봤어. 언니 정수기 결제 왜 안
자존심이라는 것을 아예 냉동실에 박아놨어요. 냉동실에다가 저의 자존심을 박아놨더니 사업이 너무 편해졌어요. 자존심 상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 못하잖아요. 아쉬운 소리 때문에 못하잖아요. 내가 맞냐? 뭐 이런 거죠. 근데 하셔도 돼요. 왠지 아세요? 보상이 어마어마해요. 보상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고 난 다음에 받은 보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떨까요? 지금 다이아몬드 삶이 요러 인스타를 여러 엿보고 있거든요. 너무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보상이면 나 자존심 더 상해도 돼. 근데 지금 마지막 스포트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엄청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파트너하고. 저에게 힘이 되었던 성경 말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기독교인 계실 텐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헬핑키도 이거 데려가는 거죠.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제 헬핑키도 이거 이거 성경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거 헬핑키를 먼저 접했던 사람은 이걸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이루어 있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헬핑키를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받아. 종교라고. 아니 종교라고. 근데 아니에요. 저도 어느 정도 튀긴 때문에 이제 교육 공부하고 하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암의 정신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예. 여기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여기 있는 여성 리더들은 거기다가 집을 세우는 여인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집을 세우는 여인이 되고 싶은데 그 수단이 저는 아메이였었고요. 처음에는 아메이가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이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7년간의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머물면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내 아메이의 피는 여기까지 끝인가? 수도 없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래도 하고 싶다. 그래도 사파이어 되고 싶다. 그래도 나 에메랄드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또 비즈니스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49대 51을 늘 생각해요. 49대 51. 내 꿈을 49에 놓으면 내 자존심, 두려움, 거절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50일이 되면 그날 못 나가요. 그런데 내 꿈을 50일에 두잖아요. 내 두려움을 49에 두잖아요. 그 2% 때문에 제가 강하게 되더라고요. 또 가고 그래서 결국 그가 파트너가 되고 그가 SP가 되고 파운더스 PT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49대 50, 2%가 사람은 몇십 %가 아니라 2%가 결정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꿈이 그죠? 변명 아니죠. 다 이유예요. 대구 못 가는 것도 이유고요. 여기 대구. 우리 다음 달에 대구 있나요? 3월에 있나요? 한 분도 안 오시는 분은 없어요. 아니 근데요,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오바됐지만 스폰서님하고 홈미팅만 하시면 제가 해본 결과 12% 정도밖에 안 돼요. 12%, 15% 정도? 근데 12%, 15% 때문에 약간 강질 나잖아. SP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대구로 가세요. 그때 어찌해서 얘기한 거죠. 그럼 SP가 되세요. 진짜 제 경험이거든요. 왜냐하면 노는 문을 넓혀요. 근데 가게 되면 변명 많이 이유가 많아요. 애가 아파요. 남편이 못 가게 해요. 부부싸움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와요. 긴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변명으로 생각해요. 이유가 아니라 변명.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 참 별거 없고 다 같이 다 누군가는 하고 있는 아메이지만 진짜 재밌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르겠어요. 축복 많이 해주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요. 장혜솔 리더님 팀 이번 회견도 동반성장 단체 핀업 할 수 있도록 제가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